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기후환경의 서글픈 현상을 빗대서 황사가 가득해지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랬습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든 황사먼지가 충청권을 덮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세종과 충남에는 올해 첫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짙은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도심이 온통 짙은 먼지에 갇혔습니다. 고층 아파트들만 고개를 내밀었을 뿐 다리 건너편에 있는 세종시청도 윤곽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세종 이응다리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이 근방에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전망대 안내 표시를 보면 전방에 계룡산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짙은 먼지에 가려서 육안으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쳤다는 소식에 외출에 나선 시민들도 두꺼운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운동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안 나오기는 못하고 해가지고 KF 찾아가지고 또 안에 습도 차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고비 사막과 내몽골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충청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과 충남엔 올해 처음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로 나뉘는데 관심 단계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걸로 예보될 때 내려집니다.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황사 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황사 위기경보 발령 현황 및 행동 요령은 환경부 중앙황사대책상황실 발표 자료 및 에어코리아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나 호흡기 질환자 등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고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땐 KF80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절정을 보인 황사는 내일까지 충청권에 영향을 주다 차츰 옅어질 전망입니다. 황사가 물러간 뒤 토요일까지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늦은 밤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힌 차량들이 범행 표적이 됐는데요. 범행 장면이 대전시 CCTV 관제센터에 고스란히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골목길을 돌며 주차돼 있는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한참 뒤 한 화물차 문이 열리자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열흘 뒤 대전의 한 골목길. 인상착의가 다른 남성이 차량 문 손잡이를 연이어 당겨보다 문이 열린 차 안에서 한쪽 발만 내놓고 절도 행각을 벌입니다. 잠그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물건을 훔친 차량 터리범들로 차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 사이드 미러가 그대로 펼쳐져 있는 차량들을 노렸습니다. 차량 터리범들은 이곳같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세워진 차량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골목을 돌며 차량문 손잡이를 당기는 등 수상한 모습이 대전시 CCTV 관제센터에 잡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저희가 CCTV 관제센터에서 모자 쓴 남성이 계속 차량을 절취한다는 신고를 받고요. 3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장에서 그 차량 문을 열고 절취행을 하는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건수는 모두 695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범행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사이드미러를 접고 반드시 차문을 잠글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량 절도범의 경우 차량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았을 경우에 표적으로 삼아가지고선 차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을 꼭 시건을 해야지만이.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턴 30대 남성 2명 가운데 여죄가 밝혀진 남성은 구속하고 또 다른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4살 이지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결정을 내린 충남경찰청은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지연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서천군 서천읍 사공리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이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대권 주자들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출마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현재 전국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급한 얘기부터 하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분에 대해서 일단 탄핵 기각을 전원일치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우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또는 자료 조출 요구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탄핵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탄핵이란 제도가 가진 그런 엄중함에 비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신중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얽혀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복성 탄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그 당시 표결할 때부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굳이 범야권의 다른 정당들한테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은 네. 지금 와서 보면 옳은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도한 좀 다급함 속에서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 3분은 유독 야권에는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의 관심을 안 가지고 풀어놔주다시피 한 그런 뭐랄까요 수사를 계속 해왔고 또 계속 혐의 없는 걸로 종결을 내리고 설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의 편파성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논의입니다.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절대 의석을 가지고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검사를 속된 말로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 검찰이란 기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나 불만 때문에 공수처도 만들어봤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해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수사도 하지도 않고 또 그때그때마다 종결합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큰 범죄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도이치모터스나 뭐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시원하게 의혹 규명이 될 때까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걸 항상 동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동의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거를 거부권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거부해서 이렇게 온 것인데요. 네. 사실 저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탄핵 이후에 그럼 그 수사를 책임지게 된 사람들이 그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딱히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수사를 가로막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보호나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절대 의석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참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제 조기 대선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100%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예. 어떤 근거로?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방어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헌법 84조를 보면은 내란과 외환 빼고는 원래 기소도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내란과 외환 정도만 아니면은 대통령직 하는데 웬만한 건 봐주자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꼭 거기에 있는 내란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심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헌법상으로 명확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탄핵제도라는 게 헌법의 틀에 존재하는 가운데 내란이나 외환한 거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거에 뭐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장 먼저 대선 출마 공식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한번 살림을 좀 맡아보겠다고 나오신 분이 당의 내분 사태도 수습하지 못한다면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렇게 봅니다. 사실 당이라는 곳은 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거기서 사리사욕이 깃들게 되면은 가끔 당 다수의 구성원과 반대되는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 내에 있었던 것들이 언론에서 자꾸 보도를 할 때 무슨 뭐 세력이 두 패로 갈려가지고 무슨 다투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미 당원들의 92%는 뭐 선택을 한 상황이고 허은하 전 대표의 그런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한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표직에 면직된 상태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또 인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완주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개혁신당이 처음 차려졌을 때도 그 제가 동탄에 선거 나가고 했을 때 네. 이준석이 과연 이 선거를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나중에 가서 단일화하겠다고 매달리지 않겠느냐부터 많은 호사가들의 이야기들 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제가 갈 길 가가지고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될 때도요. 저거 완전 광팔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냥 경험 쌓으러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요. 근데 당선됐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급박하게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같이 합치자 이런 제의가 온다면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논리적으로 뒤집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뭐 성상납을 했다 그래가지고 당대표 쫓아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나와가지고 결국은 생사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무혐의 난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사과하고 새로 정권을 같이 창출하자. 원래 사과는요. 진정성 있게 피해 복구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피해 복구 못 할 겁니다. 국민의힘과는 이렇게 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진짜 그런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네. 두 손 두 발 들고 나온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는 굉장히 많은 또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관계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대표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장을 측근으로 줬기 때문에 둘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분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그분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잘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 2024년에서까지도 김건희 여사 등의 측근으로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요 정치인 옆에 하나 있습니다. 측근 행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럼 저는 그런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문제냐에서 네. 어떤 잘못된 일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알고 지내고 소통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검찰발 보도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당원들 성향을 뭐 조사한 것을 3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다. 저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저한테 뭐 보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뭐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카톡에서 누가 보내기만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한테 아무 자료나 보내주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했던 장면은 네. 그 새벽 시간에 7불사에서 김영선,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 넷이서 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거 2024년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갔을 때 그때 이미 김영선 그 의원과 명태균 사장이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에 관련된 제보를 할 거 있으니 좀 와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희는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편한 정당 입장에서 그런 제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새벽에 갔냐 하는데요. 그게 저녁에 9시까지 제가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4시간 동안 저희 당직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서 만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그때 선거 출마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새벽 1시에 가서 얘기하고 한 3시간 얘기하고 그 운전했던 당직자가 쉬고 나서 새벽 4시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요즘 보면 거의 아스팔트 뭐 극우 세력들과 너무 결합하고 있다. 사실 국민의힘이 2017년 탄핵 이후에 거의 한 4, 5년의 시간 동안 전혀 어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다가 다시 승리하기 시작했던 것이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김종인, 이준석 체제로 승리하는 법을 알았으되 그 승리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승리한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나서가지고 이제는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짠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이 짠물을 들이키면은 더 짠물이 되고 저는 이제 마실 수 없는 모래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대선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대전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등 각계 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20년, 새로운 미래를 여는 100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에선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트램 개통과 신교통수단 시범 운영 등 향후 100년 대전 교통 발전을 목표로 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서남부 지역의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개발 계획 및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전체 토지 이용 계획 가운데 69.7%가 공공시설 용지, 29%는 주거 용지로 총 4,421세대 규모의 주거 공간이 조성되며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과 오상우 국제펜싱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8,51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2027년까지 6,696억 원이 투입돼 1단계 토지 보상과 공공주택 용지, 체육시설 부지 등 단지 조성을 완료하며 2단계는 2029년까지 1,817억 원을 투입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이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4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무난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류현진은 롯데자이언츠와 시범 경기에 선발로 나서 4회 말 롯데 전준우에게 투런포를 허용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이며 삼진 3개를 곁들여 4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한화는 노시환이 5회 초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2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한 가운데 불펜으로 등판한 루키 권민규와 정우주가 나란히 무실점 호투하며 롯데와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TJB는 최근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과 야권의 정치 지도자를 모시고 전국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대담자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말씀을 나눈 데 이어 내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시간을 갖는데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대담은 일관되게 모신 분들에게 공격적 질문을 통해 폭넓은 답변을 이끌어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를 통해 보내드린 대담은 시간적 제약으로 편집을 한 축약본이고 확장된 버전과 함께 주제별로는 쇼츠로 제작해 유튜브로 송출되는데요. 유튜브에서 TJB 뉴스를 검색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